안녕하세요. 부모의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강병철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외에 특이한 또 사건이 있는데, 후속 사건으로 사망한 공군 여중사의 국선 변호인이 이제 유족 측에 의해서 직무유기하고 성폭법으로 고소를 당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시죠.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됐는데, 선임된 이후에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고 제대로 된 국선 변호사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직무유기로 고소가 됐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신상, 용모와 관계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됐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아마 성폭법 위반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하고 성폭법 위반의 법정형이 어떻게 되죠? 직무유기죄는 형법 제122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피해자 신상공개 관련해서는 성폭법 벌칙 제50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거의 없죠, 여태까지. 과거에 저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국선 변호사가 고소를 당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안이 워낙 중하다 보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각자의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들을 못한 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직무유기의 경우에는 네. 어떤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정해진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 의무를 해야지만 직무유기가 성립이 되는데, 네. 다만 외형적으로는 정해진 업무를 하긴 했는데 그 업무를 대충 했다 내지는 태만히 했다 라고 하면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판례의 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어떤 정해진 의무가 있었는지 그 의무에 반해서 그 의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될 것이고, 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그 인정되기가 어려운 범죄죠. 알고 내가 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국선 변호사가 피해 요군 아니면 가해자를 위해서 내가 알고 악의적으로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태만히 하거나 아니면은 잘 몰랐거나 이 정도로 그냥 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사건화가 이제 크다 보고 고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피해자로 아마 입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직무유기죄 자체는 잘 인정이 되는 범죄는 아니에요. 직무 태만에 가까워 보이고 직무유기가 성립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성폭법 위반 관련해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그리고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담당했던 사람들, 이런 공무원들이 수사와 관계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했을 때는 처벌한다라는 벌칙 조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유포된 정황이 있는지가 아마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이런 내용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군 내부 시스템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군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선임을 하셔가지고 대리인으로서 옆에서 든든하게 이제 조력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군 여군 사망 사건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 강병철 변호사였습니다.